이 수학에 대한 정서를 망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저번에 했는데 또 틀리냐, 너 왜 자꾸 답을 틀리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수학 성적 망치는 최악의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 한마디만 뽑아보면 너 이거 예전에 했잖아 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해서 그대로 풀어라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 이거 몇 번 하는데 이러냐, 왜 하는데 계속 그러냐. 근데 수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요, 과목이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몰라도 그냥 눈치코치로 풀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약간 이과 쪽 성향 가진 애들이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안 써먹어요. 아예 못 써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번에 했는데 왜 또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정서를 망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저번에 했는데 또 틀리냐, 너 왜 자꾸 답을 틀리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진짜 수학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도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애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 다음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쪽의 대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IQ랑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확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 안 배웠는데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너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했는데 왜 틀려?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진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수학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뭘까요? 수학이 집중력이 약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집중력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이 단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고, 그 집중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마 질문의 의도는 다른 과목보다 유독 좀 수학이 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이 작업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결국 작업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언어들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연상하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이게 수로 되어 있고 막 문자로 되어 있고 막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라고 물어보고 애들한테 말하고 그대로 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이게 그대로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자 얘들아 봐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대답을 못해요. 다시,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지름이 1이요 뭐라고? 그게 아니잖아, 파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다. 그럼 애들이 잘 못 따라합니다. 왜?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못 쓰면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수학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업 기억 향상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방법이 뭐다? 글쓰기와 암산이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계속 시키고 암산을 계속 해줘야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작업 기억이 좋아지고 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식으로 바꾼 연습을 많이 해줘야 이게 아이들이 이 제가 말하는 식이 언어로 들려요. 그때 아이들이 이 수학적 용어들을 자기 언어처럼 쓰면서 작업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업 기억을 잘 쓰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글쓰기와 암산, 그리고 말을 식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선행과 심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선행은 하면은 뭐 불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행을 하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선행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과도한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과도하지만 시키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과도하지 않은 선행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도한 게 뭐냐? 결국 이 정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도한 선행이 뭘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애가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배우는 거는 뭐 과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다음 걸 배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거를 약간 자기의 언어처럼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막상 저는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막 루트를 알려주고요,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막 풀게 하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막 미적분을 막 그냥 막 설명해줘요. 그럼 저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선행학습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나올 것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과도한 선행학습은 뭐냐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이 저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여기 갖고 와서 지금 풀어. 정답률 올려. 이거 오답률 낮춰. 실수 줄여. 이게 저는 과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많이 알려줘라. 루트도 알려주고 제곱근 뭐 개념 알려주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도 알려주고 함수도 알려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좋죠. 근데 이 문제집 갖고 와서 막 풀어가지고 너 이거 빨리 해. 이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요즘 교과 과정, 교육 과정, 입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선행하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착착착 풀어버리는 애보다 선생님이 내준 그 의도대로 아이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 그대로 풀어내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풀어준 그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내신 때 잘 그거를 기억해서 풀어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을 잘 가는 입시 제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하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보다는 조금 초등학생인데 공통수학 막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리하고 이걸 떠나서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이제 아이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고 그냥 미리 공부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을 예습으로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초등 입학 생각합니다. 전 수학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초등 입학 전에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초등 입학하고 나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초등 입학하고 나서 초등 입학 전에 막 10시간 동안 해야 될 거를 초등 입학 후에 한 2시간이면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하면 쉬울 일을 땡겨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학적 머리를 늘려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뭘까요? 18 곱하기 9의 뜻을 알려주고 18을 18번 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하기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 손가락으로 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18 더하기 18 하다 보면은 잠깐 18은 더하다 보면 20은 잠깐 갖다 놓고 30도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가지고 노는 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곱하기 나누기는 구구단 미리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곱하기의 개념을 구구단으로 알려주지 말고 덧셈을 활용해서 곱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거 있잖아요. 아빠가 사탕 3개가 있는데 아빠가 사탕 2개를 더 가져왔어. 그럼 아빠 사탕이 몇 개가 되게? 5개. 이걸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게? 3 더하기 2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칙연산을 내 일상생활과 연결시키고 그거를 식을 말을 식으로 바꾸는 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나중에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막 무슨 구구단 외우고 이 대신에 이런 활동